안녕하세요. 월요 월담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모토는 뭐죠? 닭까, 모두까, 확실히까. 그냥 닭 까자고요 오늘도. 네. 자 그럼 오늘 김의겸부터 좀 깝시다. 아하. 바로 이렇게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 닭 까버려 그냥. 뭐 근황도 안 물어봐. 그럼 뭐 필요 있어. 우리 우리 비도 왔는데.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그, 아니 예. 그럼 김의겸 까기 전에 네. 허은하 의원 뭐 출판기념회 오늘 했다니까. 네. 앞으로 계속 성황리에 네. 의정활동 하시길 바라고. 아, 사람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주 다행이네. 성황리에 잘 끝내셨어요. 아니 거기 동대문을인데 김경진 의원이 전 의원이 거기 신청했잖아요. 내가 잘 아는 형이거든. 예. 아, 그 스카 요정 아닙니까? 스카. 자기가 다 작업해놨다는데. 아 작업을. 아이고. 해놨다. 어. 경진이 형, 그거 어떻게 작업해놨어요 거기? 작업을 어떻게 알았을까? 점심은 먹었을까? 네. 좋아요. 하여튼 지난주에 계속 보면 김의겸 의원이 과연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적절하는 거냐. 우리 그것부터 좀 따져봅시다.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냥 유감만 표명했어. 이게 적절해요? 어때요? 이쪽에 보기에 아니 근데 뭐 네. 저는 사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뭐 그동안도 메신저로서 그 신뢰를 많이 잃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항상 아니 그 확실히 까버려 그냥 확실히 설명하지 까요? 말고 네. 그냥 뭐. 의견이라고 해요 그냥. 그리고 흑석님께서 흑석님께서 예, 그 과거에 네.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뭐 투기해가지고 이제 흑석 선생님으로 예. 별명도 있었는데 아니 뭐 다 차치하더라도 이번 논란은 좀 너무 헛스윙을 크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뭐 피해를 본 것도 피해를 본 거지만은 앞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거 네. 확인했어요? 사실 맞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기자들이. 그 그러면 사실이라고 이제 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럼 기자들이 네. 한번 의심을 품는 당 대변인, 정치인 음. 이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볼 어. 수밖에 없어요. 네,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뭐 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런 의미에서 김의겸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한겨레 그 신문 기자 예, 출신이죠. 예, 예. 네. 나랑도 악연이 좀 있지. 아 그래요? 기자였을 때. 어떤 우리를 악연이 그냥 엄청 있으세요? 까가지고 김무성 당대표 할 때 아. 엄청 까가지고 나랑 확실히까 모두까로 책을 안 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 나랑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예. 만났었어. 아, 둘이 가가지고. 그게 옛날부터 아는 과거 사람인데. 악연이 좀 있으시네요. 좀. 근데 이재명 대표님, 김 모델을 전환해야 찾아야 되니까. 아니 김의겸 대변인 저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 그렇게 자르라고 계속 그러더만. 자기는 안 잘라. 어? 일개 의원이 한 거 해가지고 당 대변인이잖아. 대표가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고요. 대변인이 임명했잖아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검찰 측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대변하고 계시다. 뭐 검찰 얘기가 왜 나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필요성을 강조한 행위였다고 보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예의가 없어. 이거 아니 끊어버려. 근데 네. 이재명 대표님, 내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김의겸 같은 사람은 잘라야 돼. 그래야 대표님한테도 좋다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알아서 판단을 못. 하는- 대변인 출신 중에서도 특히 부대변인 출신 중에서도 위대한 당 대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접니다. 부대변인 제가 출신이잖아요. 제가 민주당 네. 부대변인 출신이에요. 근데 옛날에. 국민의힘은 좀 아닌가 봐요. 지금 저를 까는 겁니까? 아니 이제 하다못해 이제 당 대표가 전직 여당 대변인을 까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아니 할 말이 없어 갑자기 계시니까. 아니 김민규 작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다 자기 살라고 하는 거겠죠. 자기 살려고 한다. 언론의 헤드라인에 자기 이름 한 줄이라도 더 들어가야 다음에 자기 지지층한테 좀 유리하게 작동할 테니까. 그런데 엄청 환호는 받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더 탐사 이런 거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어. 김의겸 의원이랑 저기 장경태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지금 수렁에 밀어넣고 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운동권은 최소한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 의리 없는 운동권인 거죠. 아하. 오. 사실상 이준석이잖아요. 그럼 이준석이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김의겸한테.
죽은 분은 말이 없습니다. 아. 말을 하지 않아. 누가 죽었네? 누가 죽었네? 그거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해졌네. 아유. 사실상 이준석도 약해졌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뭐 장경태, 김희겸, 거기다 김남국 의원까지 해가지고 남국이는 왜 그러니까 김장 이 열심히 세 하고 분이 다니더만. 다 지금 초선들이잖아요. 근데 이 초선 세 분이 상당히 민주당에는 지금 해로운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뭐 오늘 뭐 또 그때 뭐죠 후원금 모은다면서 약간 그 이상한 방식을 좀 써가지고 네. 사람들이 정말 희화화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꾸 비판을 하더라고요. 뭐 조간신문 읽는다면서 왜 청약 통장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시는데 아니, 본인은 그러면 이모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초선 의원들이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력도 못 보여주고 개혁성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위에다가 쓴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있나 모르겠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부글부글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PD, 그 예. 김의겸 의원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감. 예. 예. 본인이 얘기한 거가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유감이 뭐예요? 그냥 내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그냥 나 사과하기는 싫고 내 잘못이라는 거 인정하기도 싫은데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런 게 유감이거든요. 이게 아니 적절해? 근데 이분이 남의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자기 직장 상사가 부동산 값 잡아야 된다 이랬는데 흑석동에다 땅 산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흑석동에. 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옆에서 대변인 하실 때 그때 샀던 거 아닙니까 시기가? 네. 예. 근데 무슨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겠나? 그러면은 일단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으로서 어떤 감정의 교감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럼요.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사람이다. 예. 정서적인 동질성도 예. 모르는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이 대변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재명 대표님. 예? 잘라버려. 예의가 없어. 잘라버려. 예의가 없어. 잘라버려. 예의가 없어. 잘라버려 제발. 예의가 없어. 아 요즘 이거는 예민하십니다. 지금 수사를 네. 받게 되면 보수 패널에서 잘라버려. 아니, 장경태 의원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거의 스토커 수준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연출 사진 찍든 오드리 헵번 흉내를 내든 그리고 뭐 설사 조명을 예. 썼든 난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어때요? 근데 뭐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꽂혀가지고 거의 이제 뭐랄까요 없는 의혹도 사실로만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깊숙하게 발을 담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 의식을 빈곤 포르노라고 쓸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 왜 외교 현장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느냐? 그리고 왜 배우자로서 그렇지. 배우자로서 왜 그런 조금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의 그런 좀 빈곤 포르노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용까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로 논쟁이 자꾸 격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명 논란으로 옮겨보는 걸 보면서는 야 이거 장경태 의원은 정말 정무적 감각이 지금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자기네 진영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브레이크 없이 직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뭐 SNS 상에는 엄청난 칭찬, 잘했다, 정말 잘했다, 속 시원하다, 너야말로 민주당 의원이다, 인 것 같다, 너야말로 우리 대변해주는 사람이다, 칭찬 엄청 많고 예. 후원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도 거에 취한 것 같아. 아니, 보수도 똑같잖아요. 가세형 같은 이제 그런 극우적인 성향에서 막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 엄청 있어 보여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소수잖아요. 극소수고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이미 외면당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 목소리만 대변해가지고 공당이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내 생각이 잘못됐나? 조명 써가지고 촬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내 생각이 좀 잘못됐어요. 어때? 나도 까 그냥 나도 까봐. 비판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쇼하냐 이런 거잖아요. 쇼. 근데 아 쇼라도 해야지. 우리가 영광인의 김건희 외교 활동 쇼 아닌가?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네. 저희가 처음 여기에 모여서 했던 얘기가 비판점이 다른 거였거든요. 왜 영부인들 다 모여가지고 문화유적 앞에서 다 같이 행사하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 참여 안 하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쇼하고 있느냐 라는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의혹 제기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참모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장경태 의원도 핀트가 처음에 잘못 꽂힌 거죠. 아, 조명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쭉 그 의혹 물고 늘어지다가
이제 안 되니까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 근데 사실 안 보냈다 지금 혼자 코미디 찍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캄보디아에 사람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심장 수술 받는데 수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받는다고 물어보면 되는 하더라고요. 거 아니야? 예.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받는다고 하던데 이거 그냥 그 들어오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나는 그 친구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말 중에 제일 부적절했던 게 뭐냐면 너무 그쪽 캄보디아 집 그리고 그 아이를 폄하한 것 같아. 주소 알려달라 두루마리 휴지라도 나도. 보내게. 예. 이게 말이 돼? 걔네들이 어. 두루마리 휴지가 없겠어. 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 대사가 우리는 정말 너무 고맙다. 그 아이 가족들도 고마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붙잡고 스토커처럼 그냥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캄보디아와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요? 어? 우리 저 안철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공동정권의 예. 핵심 어디 안대거든요. 갔어? 아까 있던데. 오늘은 안 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분당 안철수입니다. 아니 어때요 지금 민주당 하는 거 옛날에 같이 민주당도 해봤잖아. 네. 민주당 오랜 당대표 세월 해봤잖아요. 했었어요 그때. 임대 선수였습니다. 윤석열 선수? 네. 아니 그래도 어때요? 어? 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질문 해주시죠. 장경태 질문? 의원을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제 질문은 없습니까? 그건 예. 나중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관저는 못 갔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 지금 관저 가서 지금 맥주 마시고 고기 얻어 먹고 안 친하신 것 그러는데. 같아. 안 아, 친하신 실망입니다. 왜요? 단톡방에 없습니다. 아, 초대 좀 해주십시오. 강하게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어때요? 비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하다. 끝?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끝. 네.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똑같아. 아하하하. 자, 이제 제 얘기 해주시죠. 전당대회 저 아닙니까? 관저에 초대도 못 받으면서 여보세요? 무슨 전당대회. 여보세요. 꿈 깨요. 꿈 관심 깨. 좀 가져주십시오. 꿈 깨요. 꿈 깨. 아니 그리고 이게 나는 참 그 사람들이 하나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더 탐사 그거는 어떻게 봐요? 한동훈 장관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조국 그 자녀 병원 가서 쫓아다니고 네. TV조선에서 예. 조국 장관 집 가서 막 두드렸을 때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장경태 의원 논란이나 이런 지금 김의겸 지금 의원이 하고 있는 게 약간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아닌 거에 지금 꽂혀가지고 상당히 지금 여권에 좀 타격을 주려고 뭐가 지금 한 방을 날려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이제 그만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이제 어제는 이제 더 탐사가 드디어 이제 한동훈 장관 집까지 찾아가면서 뭐 주소도 노출됐다 그래요. 그 화면에 다 생중계가 되면서 코스도 나가고. 그거 어딘지 알아 나. 아 그러니까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인데 거기가 다 노출이 되고 뭐 가서 뭐 택배도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제 주거 침입이라는 게 와서 벨만 눌러도 아 무슨 죄예요? 그럼? 일단은 그게 뭐 보복 범죄 뭐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핵심은 이 주거 침입죄가 해당이 집안으로 되죠. 안 들어갔는데도 주거 침입 명확하게 해당이 되죠. 예, 명확하게. 왜요? 그러니까 이제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집에 실제로 들어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밖에서 이런 식으로 벨을 누르는 것도 그게 판례적으로는 이제 주거 침입죄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면 이제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안에서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더 탐사 입장에서는 이걸 뭐 언론의 자유다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MBC 얘기하면서 언론의 자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론의 자유를 지금 더 탐사는 자신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논리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사회가 지금 저는 요즘 요 며칠 이걸 지켜보면서 보수에는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게 있다면은 이제 진보에는 이제 더 탐사 같은 게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회가 그 좀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일반화되는 것이 저는 매우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취재라고 안 보여져요. 그거는 그냥 폭력적인 괴롭히기죠, 행위가 괴롭히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가 취재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예. 저러한 불법적인 취재를 하는 것은 취재가 아니라 폭력이고 횡포지. 저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한동훈 장관 화 많이 나셨다면서요? 장관님 심정이 어때요? 많이 네? 열받으셨어요 지금. 열받았어요? 과거에는요. 네. 이마수, 네. 이정재와 같은 정식 깡패들이 동원됐는데요. 네. 이번엔 더 탐사가
거기에 이용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똑같다. 전부 싹 다 고소하겠습니다. 아, 뭘로 맨날 이제 고소해, 고소만 뭘. 하시는 고소만 너무 많이 아, 한다는 비판도 제가 있습니다. 안경도 바꿨고요. 가발이 아니죠. 예, 다 바꿀 겁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부당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 왜 집에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밖에 잠깐 나가 있었습니다. 누구 만났는데? 좌파 패널 장성철을 빼달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그 더 탐사랑은 계속 좀 악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러한 취재 행태를 계속 벌인다면은 법무부 장관 이전에 싹 다 고소하겠습니다. 싹 다 그냥 무조건 싹 고소? 다 고소하겠습니다. 그냥 압수수색도 해버리고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진짜 근데 똑같다. 저는 솔직히 과거에도 조민 씨 가서 괴롭힐 때 가세연에서 그 보수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당시에 그 피해 보면서 상당히 격앙되게 비판했었는데 그 비판했던 방식을 그대로 지금 쓰면서 만약에 더 탐사 잘했다고 하면은 또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지금 좀 사회적으로도 도를 넘고 있다. 선을 그런 생각을 넘었다. 그러니까 선을 지금 다 넘고 있어요. 진영 자체가 네. 지금 야당 진영 자체가 음. 좀 선을 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합리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왜 대선 과정 중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여러 수사들이 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 여러 다른 의혹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명확히 해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영부인으로서의 외국 가서 외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꼬투리 잡는 것은 네.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아. 들고, 이런 과정 중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네. 드디어 김만배 씨도 출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천화동인 1호 그거요. 3분의 1은 유동규 거고 나머지는 그 형들 거야. 그 형들은 정진상, 김용이잖아요. 그렇게 증언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어때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보도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뭐 김만배 씨가 입장을 확실히 바꿨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은 구도가 참 재밌는 게 남욱과 유동규 지금 그쪽은 어떻게 보면 태도 변화를 했고 김용과 정진상은 침묵 중이고 오히려 김만배와 정영학 같은 경우는 과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입장이 세 개로 좀 나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김만배 씨가 이제 키를 쥐고 있고 이분이 뭐 밖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에 나갔을 때 판사 앞에서 입장을 과연 바꿀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지금 그것만 이제 남아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김용이나 정진상의 어떠한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김만배 씨의 증언과 진술이 누구야? 유동규나 남욱과 같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진술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남욱이나 저쪽 유동규랑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까지는 소환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도 대장동 이슈지만은 대장동도 뇌물이나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업무상 배임으로 봤을 때는 결재권자기 때문에 그렇지. 안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임 부분도. 법조 적용은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남은 것인데 결국 이재명 대표는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봐요. 예를 들면 성남 FC 문제도 있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도 있잖아요. 그런 건 같이 병합해가지고 부를까? 아니면 그냥 대장동 건 따로 부르고 뭐 성남 FC 거 따로 부르고 이렇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의 당대표니까? 대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무르익고 또 관련된 성남 FC나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도 다 관련자 조사를 마친 다음에 한 번에 불러서 한 번에 저는 장시간 조사를 좀 하지 않을까. 이재명 당대표 어때요? 저러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얘기한 거는 내 계좌 털어봐라. 그냥 뭐가 나오나 계좌 다 다로 없어지지 하면서 그냥 허풍을 떨고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그거? 막 그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야 12구 참사 있었으니까 이상민 정치적인 책임져라 그러는데 분신과 측근이 구속당했는데도 본인은 그냥 허풍만 떨고 있어. 사과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지금 당내 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더 탐사라는 데도 전신이 열린공감 TV예요.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의 그 하청 언론 같은 느낌으로 했던 언론이 지금 저런 사태도 벌이고 있고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김남국 의원 할 거 없이 지금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이유는 당대표에 대한 수사 리스크가 저렇게 커진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앞으로 계속 그냥 이대로 간다?
그냥 아무 말 안 이재명 하고 당대표가 정리되기 전까지 이렇게 가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한 지지율 오를까?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못하죠. 그래서 이따가 원래 싫어하지. 네? 원래 싫어하지. 이재명 대표요? 어.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대선 주자가 되기 전에 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전에 사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세대에서는 열광했었죠. 일은 잘한다. 일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게 정말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여론이 있었는데 뭐 정과 사범에 뭐 형수 그때까지는 잘 욕설 몰랐죠. 하고 대장동 이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 참 인정하기 어려운데 이쯤에서 또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입장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묻고 싶은 게 많아요, 이재명 대표. 한번 물어봐요. 그 이재명 대표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책임지지 않는 정치, 지금 뭐 이상민 장관 다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본인은 왜 대선도 졌고 지방선거도 졌는데 왜 인천계양에 출마도 하고 당대표까지 나오신 거예요? 예의가 없다고 하지 마. 그만하지 마. 예의가 있어요. 아 예의가 있었습니까? 예의가 역시 있고요. 대변인 출신이라 예의가 있게 합니다. 사실 우리 신인규 부대변인 같은 거 저희 민주당에서 꼭 모시고 싶어요. 뭔 네, 소리야? 어차피 버려진 몸 아닙니까? 네, 어차피 국민의힘에 복귀가 어려운데 아니, 제 얘기를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하세요. 인재영입을 좀 추진하고 싶다 이 말씀드리고 사실 그 당시 대표들과 비상대책위원장들이 다 책임을 졌죠. 제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아, 본인이 대선 후보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자기가 책임이 없다 뻔뻔한 얘기를 무거운 해요? 책임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서 책임질 일이 없는 그럼 거죠. 박희영 구청장 마음의 책임하고 똑같은 논리 예의가 아니에요? 없어요. 예의가 말을 끝까지 들어야죠. 아니, 어디까지 그리고 얘기했죠? 사과 안 해요, 진짜 사과? 사과해야죠. 누가? 제가요. 언제 할 거예요? 안 나중에, 하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언제?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눈이 다 온 다음에 청소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분신과 측근이 구속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좋아. 사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아직 수사 결과 안 나왔잖아요. 수사를 안 나도 구속당했잖아. 불공정한 검찰 그게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라 맞추기 수사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결과를 미리 나왔다고 예단하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 지금 이상민 장관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책임을 예의가 지라네요. 없다니까 신씨는. 좋아 그러면은 다음 달 하나만 더. 다음 달 5일 되면 취임 100일인데 아 축하해 주시죠. 축하드리고요. 그때 그럼 사과하실 겁니까? 예의가 있어. 예의가. 그때 뭔 말 할 거예요 그때? 취임사 때. 예, 정말 분명히 감사드리고 기자들 일문일답 할 거 아니에요. 민생 경제 얘기하겠죠. 민생을 살리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총 공세를 해도 민생이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법으로 또 사법 사정 당국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자가 질문했어. 대표님 저 정진상 김용 조중동은 구속당했는데 빼고 얘기하세요. 저 경향신문 기자인데요. 아 고마워요. 네? 얘기하세요. 그 저 정진상 김용 구속당했는데 저기 그냥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이 질문은 다음에 몰아서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스킬 다 있네. 아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도 아, 제가 정신이 다 이상하고 된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도 이상해. 대통령이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결코 민주당에게도 좋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인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한 3% 이상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고 예. 물론 원래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야당이 당대표 리스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지지가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 당대표? 제가 볼 때는 둘 다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둘 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래서 국바세가 그래서- 나서야 돼? 둘다 리스크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관변 단체 얘기하지 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입니다. 저는 제야 단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제도권만 얘기하자고요. 제도권만. 그래서 그 당대표 리스크가 둘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저는 이 올랐다는 게 그래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 그 진영의 어떤 지지세가 결집이 된 거다. 그래서 잘했다면 더 올랐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저는 이번에 민주당 올라간 것은 저건 명백하죠. 그러니까 장경태, 김의겸의 커다란 헛스윙. 그게 이제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이 무능했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또 이미지적으로 소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세력에다가는 지지를 줄 수 없다 해서 중도층 일부가 저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옮겨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가 긍정이고 지금 70%가 부정인 상태 아닙니까? 근데도 지지율이 지금 저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은 지금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을 못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그 경찰 지휘 체계에 대한 왜 예방을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청담동 술자리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캄보디아 조명 가져갔냐 안 갔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핀트를 맞춰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공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의석수만 많지 뭐 제대로 된 일을 하느냐 지금 이런 회의론이 저는 국민들이 많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정말 오랜만에 35%를 넘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딱 잘린 다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물론 10월 넷째 주에는 35.7이긴 한데 36% 넘은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저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거봐 우리가 이렇게 막 밀고 나가니까 이거 지지율 오르잖아 이렇게 또 자만심 생기면 어떡해요? 네,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이번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바둑을 할 때도 보면요 상대가 수를 너무 잘 둬. 그럼 해야 되는 게 본진으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 지키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도어 스태핑 없앴다고 물론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도 공세를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쳐들어가서 집을 따올 힘이 없으면 지키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란을 만들질 말자. 구설수에 오를 일을 하지를 말자고선 아예 이렇게 수세적으로 간 전략이 단기적으로 좀 먹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집 지키기만 4년 내내 한다고 바둑에서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상대방 집을 뚫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3%가 급등한 거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원천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뉴스에 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으니까 올랐다. 하긴 지난주에도 한 2번 정도 도어 스태핑 해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막 평론을 하면서 그분의 비판을 했으면은 지지율이 또 올라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부정적인 리스크를 좀 접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기 또 그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이제 좀 돌아서는 게 아니냐. 불러만 주시면 바로 청년 대변인 권력지향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저기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 딱 10초간 한번 아이빌립 깔아주세요. 아이빌립. 아이빌립 용산에 하나 깔아주시고. 보내세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작년 12월에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보내기 위해서 궁골쇄신을 했던 김민규입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대통령님 잊지 말아 달래잖아요. 이름은 아십니까? 이름은?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죠? 충성맹세 다시 한번 해. 누구야? 누구? 이름을 좀 정확하게. 근데 지난번에 저희 그 열정열차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탔을 때 보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야 민영아 방 빼라. 참 이거 제 기분 좋네 저. 저 지지율 올라서 좀 좋아요. 아유 저 뭐 이준석이 없이도 그냥 좋아 빠르게 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좋아지셨네. 할 수 있는 거는 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36% 지지율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만족이 아니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원래 그런 참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좌파 패널은 다 빼라니까 이거. 이거 모두가 아이고, 방송이에요, 대통령. 저는 진짜 보수파 패널이에요. 아니 보통 좌파도 진짜. 이런 얘기를 해. 아이 참.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니 여기는 왜 안주들이 다 이 모양이야. 맥주 한잔 시켜드려? 아니 한 잔씩 하시죠 다. 다 먹자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요 좀. 인간미가 있으셔. 인간미가. 들어보시죠. 어때요? 지지율 저 올라가니까 기분 좋냐고요. 아니 기분이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땄던 점수들 아닙니까? 원래 있던 점수죠. 정광판을 안 보시잖아 원래. 전광판 요즘 봅니다. 좋아 빠르게 봐 봅니다. 이거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좋아 뭐 여당 지도부들 모아서 만찬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요. 밥 먹어야죠. 근데 목요일 날 윤핵관들 4명 부부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게 적절한 일이에요? 딴 의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아니 비행기 안에서도 2개 언론사만 부르잖아요. 항상 4명 소수만 부른 게 불러. 맞냐고.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다 같이 볼까 그러면? 다 같이 보여줘. 좀 나에게 쓴소리 할 사람들도 불러야지. 4명만 딱 하면은 당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잠깐만 이거 사람들. 슬리퍼 신었나 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 볼 수 있으면 보시죠. 그때 어때? 무슨 얘기했어? 이준석이만 빼고. 솔직히 얘기해봐. 그때 야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권 구도는 이렇게 되고
그 후보들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어때? 그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그런 논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요즘 그 평론가들은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요. 임기 없다 보니 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프리랜서라서. 방송 몇 개 하시죠? 저요? 조금 합니다.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래요. 당무에 개입하실 거냐고요? 당무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윤핵관들 4명만 모아가지고 하시는 근데 거예요? 당무에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당무에 대통령님은. 관심, 저 관심이 홍당무에다가 초당 찍어가지고 해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당무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 이건 어떻게 봐요? 지도부를 만나서 예. 맥주 한잔 한 거랑 그 전에 윤핵관들 4명 불러서 부부 동반으로 뭐 얘기 나눈 거랑 어때? 너무한 거 아니야? 난 너무했다고 생각해. 아, 좌파 패널이라 네. 깔 걸 까십시오. 민규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 적절했다? 네? 적절했다? 네, 그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상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전국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 자기한테 맘맞는 사람들 모아서 그냥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하는 건데. 2014년도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네. 자기가 대선 승리 2주년 때 친박 의원들 7명만 불러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공식적인 당 지도부는 다 그대로 냅두고 친박 의원들 서청원, 윤상현, 김태환 뭐 이런 사람들 찐들만 불렀네. 진짜만. 예. 그래도 당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한 거지. 아니 우리도 대선 승리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의원들 전체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 당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할 통치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분란이 많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그 친박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난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까 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 윤핵관들 4명이 야, 내가 대통령하고 저녁 먹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특별히 너 찍어가지고 너 조심하라고 그랬어. 확인을 못 하잖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난 부적절하다고 봐.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논란이 안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부르고 한 2명 더 불렀어야 됩니다. 김웅, 허은아. 안 부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거기 왜 불러? 네? 거기 왜 불러? 아, 그러니까 뭐 UFC야 뭐야? 정치적으로 쇼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설마 불러야죠. 따로 부르겠어? 당신 같으면? 아니 저는 네. 이거 지금 소장님하고 의견이 전 똑같은데 네. 전 이거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당이라는 거는 이게 권력이 사유화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럼. 저는 제 지론인데 네. 지금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제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 좋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그 비대위를 강제로 이렇게 위법하게 대표를 잘라내고 어거지로 세운 비대위, 꼼수 비대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비대위가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뭐 어쨌든 간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비대위나 원내대표나 이쪽 민주적 정당성이 빈약하지만 그래도 있는 쪽이랑 이 당무를 상의를 하고 해야지 그 비대위는 다음날 부르는데 그 앞서가지고 자기랑 친하고 가깝다는 사람들 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당에서 무슨 권한을 준 게 있습니까? 누굴 대표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들하고 당을 사유화해서 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의 공식적인 라인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당화된 당에서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늘 비판해 왔는데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 전 그렇게 봐요. 이성민 PD네 궁금한 게 있는데 뭡니까? 저걸 대통령실에서 예. 야 우리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4명 만났어라고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누가 얘기했을까 저거? 넷 중에 저거는 그 넷 중에 한 명일 거야. 만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나요? 그치, 보통?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까? 권성동, 장재원, 이철규, 윤한홍 4명 중에 누가 얘기했을까? 찍어봐. 양두구육을 이해할 만한 지능이 없으신 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철규 한 표.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자기 개라고 했다고 그때. 흥분하셨죠. 누굴 것 같아? 저는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추측이지만은 네. 글쎄요. 저는 장재원 의원이 좀 얘기하지 않을까. 아. 추측입니다. 추측. 네. 아, 저도요, 장재원이요. 장재원. 왜냐면 권성동 의원은 왜냐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봐요. 어. 진짜 인간적인 애정. 따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아. 좀 입이 무거워 보여 그분. 아. 근데 장재원 의원은 네. 애정이라기보다는 네.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약을 팔려면은 광을 팔려면 갔다 왔다는 걸 떠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철규, 윤한홍은 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보이는 게 그분들을 일단 거안에 낀 게 되게 아, 그치. 은혜로울 거야. 감지덕지 어. 이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또 안 불러주니까 그분들은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나도 장재원인 것 같은데 예. 또 잘 흘리잖아요, 거기 그분이. 나온 워딩들이 봐 논의했다라는 게 네. 차기 전당대회 당권 구도 딱 그렇게 나왔잖아. 예. 그걸 얘기했다라고. 아. 그럼 그거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워딩이 뭐냐면은 당의 지지율을 하락시킨 사람은 이번 당권 주자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 그럼 권성동은 뺀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러네요. 그러면 장재원밖에 없지. 그러니까 음. 얘기를 안 하죠. 장재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철규 의원은 뭐 다 얘기를 안 하시네요. 철규 의원이 뭐 거의 그런 거를 그 얘기할 가치가 만한 없나요? 일고요? 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아. 같아. 아니 그 자리에 껴준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울 것 같다는 아. 느낌이. 장재원 의원은 네. 흉내를 못 내요. 아 거기는 그 노예 음악 깔아주세요. 노예.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을 네. 뒷얘기로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라는 아. 좀 생각도 들고 그런 말도 했대요. 장재원 의원이. 아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은 당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다른 뜻 예. 유승민 그거 모르죠 뭐. 그 유승민 대표 심정은 어떨까 그 얘기. 근데 완전 전체주의야 발언. 아 여기 이렇게 나 26일날 그 당원 그러니까 자기의 지역에 간 다음에 해서 같은 당 사람들인데 생각 다르고 말 다르면 고생한다 이렇게 전당대회에 입김이 작용하는 듯한. 자기는 그때 박근혜 정권 때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했던 사람이 신한국당 공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리고 예. 솔직히 이제 대통령은 여야가 싸우려고 하면 싸우지 않도록 대화 타협 이렇게 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좀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야당 이재명 잠재적인 중범죄자 안 만나. 예. 우리 여당 사람들만 만날래. 어떻게 봐요? 대통령. 옛날에 그 이재호 그 장관께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판 승부에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2주에 한번 예. 고정됐다. 너무 엄청 감사해요. 하네. 값진 방송인데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픽스는 일주일에 한 번 고정에다가 다른 프로그램 해가지고 세 번 나오잖아. 세 스픽스는 제 번. 신앙이에요. 아 저 신앙. 스픽스 네네. 직원으로서 CBS 얘기 안 했으면 직원과 좋겠습니다. 신앙이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드립니다 여기. 예배. 네.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8년 9년 그쯤에 당 대표가 야당 당 대표는 손학규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막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영수회담을 하니 많이 많이 하는 쪽은 손학규 저 사람 배신자인데 우리가 상대해줄 필요 있느냐. 더욱이 민주당은 당시 80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야당을 상대해서 됐느냐. 근데 이재호 장관이 자기가 설득해가지고 MB와 손학규를 만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야당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야당을 수가 적다고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MB의 정신을 가지고 조금 그래도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양쪽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예. 중범죄자나 배신자나 안 좋게 보는 그 결론을 쟤는 안 좋은 놈이야 해놓고 논리를 때려 맞추기 시작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네. 예. 대통령님. 예. 저기 이재명 당대표 한번 만나시죠. 아니면은 이재명 빼고 박홍근 원내대표 한번 만나시죠. 아니 그 우리 이재명 우리 재명 씨는 술 좀 하시나요? 한잔 하시죠 그러면은. 오, 어이구. 협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릇이 커지셨어. 아니 그 술 먼저 깨는 사람이 위너지 뭐. 술은 자신 있다. 술은 자신 있습니다. 좀 만나세요. 만나셔가지고 좀 예산안도 처리 부탁도 하고 법안 처리도 부탁도 하고 정부 조직법도 처리해달라고 하고. 아니 그거는 주호영이가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그냥.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호영. 국익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 껴안아줬어요. 네가 열심히 하라라고. 아니 채를 따먹 날리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래서 그냥 안아줬다. 안아줬습니다. 따뜻하신 분이에요. 프리역으로? 죽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를 통치하고 통합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 진영의 대표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격을 스스로 다운시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을 인정하기 싫고 싫더라도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 역할만 해버리면은 그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격을 낮춰서 한 진영의 대표자로 머무르는 것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좀 비극 아니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는 짓이 지금 똑같다. 둘이 똑같다고 봐요. 대통령이 되면 야당 지도자들이나 야당 사람들 만나기 싫은가 봐. 근데 오히려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미국식인데 예. 대통령께서 이제 관저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말 되면 좀 야당 지도자들도 불러가지고 네. 술 한잔 하시고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 봅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어요. 네. 황교안, 손학규,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다 모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점은 왜 나쁜 점이라서 답습을 안 하는 건지 좋은 점도 있는데. 하여간 대통령께서 협치에 브릿지가 돼달라, 다리가 돼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생각이 어땠을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정조사 본인은 원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 그 국정상황실 그리고 뭐 위기관리센터 여기 다 넣었잖아요. 예. 마음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일부러 그냥 그래서 껴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도 정치는 쇼잖아요. 저는 주호영 대표를 안아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인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호영 대표를 정말 신뢰하고 정말 파트너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전날에 4명만 따로 불러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호영 대표랑 정진석 위원장이랑 그러네. 상의하면 될 일인데 그러네. 앞서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전날 만난 그 4명과의 모임이 진짜고 그 다음에 만난 건 사실상 보여주기다. 그럼 보여주기로 만났으니까 아니 좀 불편해도 감정을 좀 숨기고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호영 대표랑 좀 껴안고 오히려 그런 스킨십을 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아니 껴안으면서 귓속말로 이러지 않았을까? 똑바로 해라. 선배님 죽을래? 국정조사를 받아? 이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봐요? 그런 모습도 괜찮은가? 이렇게 좀 우리가 예측하고 분석한 거랑 좀 다르잖아. 왜냐하면은 그때 국정조사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중앙일보에서는 청와대 부글부글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자 쓴 기자가 되게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썼다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데 대통령은 주호영 안아주고 격려해줬단 말이야. 선배님 하면서 또 깍듯하게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랑 주호영 대표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주호영 대표는 공개적으로 충성 경쟁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님 우리가 챙겨야 된다. 여당이 잘해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일을 이준석 대표가 했으면 아마 안 안아줬을 거예요. 저건 원래 적이니까 밖에 있는 놈이니까. 그럴 텐데 이제 주호영 대표가 국조를 받았다, 국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도 저놈이 날 싫어하는 놈은 아닐 텐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분도 판단을 하시겠죠. 정무적인 감각이 그래도 있으신 분이니까 이 사람을 내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번 끌어안고 관두는 게 나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후자가 훨씬 정무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안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랑 같이 밥 먹고 나서 그 다음 정도에 지나가지고 바로 당 대표 축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호영 대표도 좀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그 껴안은 게 그 성경 속에 유다의 키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그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가 누굽니까? 그 병정이 물으니까 내가 껴안고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해가지고 껴안으니까 바로 그냥 잡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이번에도 껴안은 걸로. 그거 지켜봐야 돼요. 바로 그냥 축청 날라가. 이철규가 바로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게 예. 이 대표랑도 사실 공항에서 악수할 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공항에서 그때 들어오실 때 가룟 윤다야. 입국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포옹했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아까 지켜봐야 돼. 얘기했잖아. 국정조사 왜 받았어 이 선배님 이씨마. 귀를 깨문 거 아니야? 여기는 그 수리남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긴 그 선배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웃으면서. 왜 돌아왔냐고? 이 쉐이크야. 밀크쉐이크. 예, 쉐이크. 근데 어쨌든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예. 대통령의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 그리고 여당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인정을 해줘야 할 만한데 그것이 과연 진심일까? 아닐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당권과 관련해서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 좀 예. 나눠볼게요. 어차피 뭐 목요일날 윤핵관들 불러서 얘기 나눈 이유가 당권 주자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유승민 대표 지금 계속 윤석열 정권 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표는 그러한 유승민 대표를 저격을 하고 윤상현 의원도 유승민 대표 저격을 하면서 나야 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 당권구도 어떻게 될까? 김기현 또 전 원내대표는 뭐 나경원도 나를 돕기로 했고 난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좀 약간 점점 밀려나는 것 같고 이 전반적인 상황 이거 좀 어떻게 봐요? 저는 근데 일단 전당대회를 지금 뭐 조기에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던데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 조기에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당무감사위원장까지 임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당무감사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무감사를 한다 그러면 두세 달은 걸리고 거기서 또 정리해서 자기 사람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저는 시간이 최소한 지금 12월은 다 예산 때문에 넘어갔다고 치면은 내년만 해도 4월 이후예요. 4월 이후 잘 돼도. 예, 근데 공고를 내고 또 2달이 걸리기 때문에 한 6월은 돼야 할 수 있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6월까지 하는 이유는 그거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안 나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오래 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지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지금 유승민 전당대회로 가는 것만큼은 다 막아야겠다라는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시간 동안에 유승민 대표를 치고 또 본인들은 자기가 뜨려고 김기현도 뜨려고 그러고 윤상현도 뜨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강경 메시지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에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는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렇죠. 근원적으로 묻고 싶은 게 그렇게 강경 메시지만 나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과연 누가 주목할 것이냐. 저는 국민들의 외면받는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슬픈 예측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여권의 주자들 중에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정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우리 한동훈 장관을 차출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 대표로요? 네. 차출설 처음 나오고 들어봐? 있어요. 별로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이게 또 민심일 수가 있는데 그냥 좋아요. 처음 들었어. 아, 신선하잖아 또. 한동훈으로 2024년 총선 치르려고 할 수 있다. 치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한동훈이 당대표야. 그러면은 내가 국민의힘 싫더라도 한동훈 보고 난 총선에 투표하겠어? 와 젊다 이러면서 당이 젊어졌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반대표가 지금 70%쯤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 오늘 중에 올라가지고 네? 65%. 65, 70. 오늘 36% 아니 아까 나왔으니까. 70%를 하셨잖아요. 64%. 국가세 버리는 겁니까? 어쨌든 그분 중에 대다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역시 초짜 검사 출신은 안 된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국정의 운전대를 잡았더니 나라가 산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위험한 발언이야. 그거 좀 세다 발언이. 아 제가 우리랑 그렇다는 게 생각이 아니고 다르다. 딴 사람이 여론이 그렇다. 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요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 근데 한동훈 만약에 지금 장관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약간 미러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리전을 하는 느낌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지층은 좋아하겠죠. 대통령님의 분신이 내려오셨다라면서. 근데 결국에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그렇지. 그런 전당대회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과연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여당이 충분히 수권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면 그냥 윤석열 2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그냥 투표 한번 해보자. 서로. 네. 주관. 저도 있습니다. 아, 예. 왜 안 당을 나오나 바꿀 했다. 적임자 누굽니까? 예. 안철수는 아니다. 나는 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 안철수 열심히 마라톤 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국민의힘의 총선 얼굴로 당 대표로 딱 누가 되면은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 있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냥 이름만 한 명만 찝어서. 한 명만. 저는 뭐 지금 보이는 인물들 중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부실하다. 저는 아예 새로운 인물이 더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름을 생각해요. 찍어봐. 누구? 현재로서는 적임자가 안 보입니다. 시- 유승민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적인 성향들에 대한 그게 있는 것이지 전체 총선을 이길 만큼의 그런 파급력을 가지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현재로서는 있어요? 저는 현재로서는 잘 안 보입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사람 있어? 저는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이 PD는
저는 아예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도 괜찮다. 아예 정치를 해보지 않은 인물. 위험해.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 정치를 안 해본 분 요리 잘해. 요리 잘해. 야당 일로 와봐요. 야 이거 재밌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신선하고. 예. 김민규 작가님. 전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일단 당에서 경륜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 그리고 아직 그 당의 얼굴로서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분이 누구 있나 살펴봤더니 장성철 소장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나로 아니 그러면 나도 나를 묻어버리려고. 장성철 소장님 그냥 지지하지. 그러구나. 묻어버리려고. 입당과 동시에 사상 검증 청문회를 시. 인리에서 바로 제명이야. 아니 정치를 아는 분이 하셔야 돼. 정치를 잘 하시죠. 저는- 정치를 알아야 돼. 저는 정치를 절대로 할 생각이 없고 우리 아.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정치하는데 뒷받침이 되겠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네. 좀 마지막으로 우리 네. 홍 대표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요즘 뭐 이렇게 유승민 대표 그렇게 뭐라 하시고 윤상현한테도 뭐라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대구 시정보다는 차기 당권이라든지 당 대표, 차기 대권 여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레상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대구가 잘 자라야 됩니다. 240만 대구 구민 시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자르는 건 간단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 봅니다. 아 근데 왜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시냐고. 말씀을 왜 그래 해요? 대구 시정이 잘 살아야 된다니까. 건방지게. 아니, 화를 내지 마시고 아니 묻는 딱 말에 요즘 하시는 일 보면은 대통령 이정이 정무수석 이정이 아니 보는 거 이정희가 같아. 아니고 이정이 보는 거 같아. 아니 정무수석 같잖아 하는 짓이 하는 행동이. 아니 그렇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건방집니다. 유승민 대표 그렇게 싫어요? 당자하다. 누가? 내가 아니면 유승민 대표가? 장 씨는 우리 주사파 패널 아닙니까? 저랑 문자 받아보세요. 주고받고 하잖아. 내가 왜 싫어하는지 알아요? 저를? 아니면 유승민을? 둘 다. 나는 싫어한다고 안 했다니까 내 문자 보여줘 내가 진짜? 체리 따봉을 내 보낸 일이 없어요. 아, 네, 너무- 그래 봅니다. 아 너무 웃기다. 참, 둘 다 이정이 보는 거 같아.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야 계시. 삼성 세탁기입니다 저도. 예. 나는 럭키 금성이에요. 아 근데 우리 이상민 PD는 예. 날이 갈수록 훨씬 더 똑같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홍준표 복사기입니다.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아, 홍 시장님 저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탄스러워 네. 감탄스러워. 진짜 대구시 홍보대사로. 저는 홍 시장이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 자 오늘도 우리가 또 까다 보니까 또 50분이 훌쩍 지났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예. 좀 안 까고 칭찬하는 방송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 예. 정치권은 그게 좀 불가능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 뭐냐면 우리가 이제 4번째잖아. 네. 이번에는 저 조회수가 10,000명 넘어야 돼. 넘어야 됩니다. 지금 7,000, 8,000밖에 안 돼요. 좀 도와주십시오. 만을 넘어야 네. 우리가 생존할 수가 네. 있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네. 우리가 인사를 제대로 하면서 네. 도와달라고 진짜. 한번 외쳐봅시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10,000명 갈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 도와주세요. 10,000명 넘으면 장성철 선님 법방 하겠습니다. 법방 벗고 방송하겠습니다. 법방? 예예. 그러면 확 떠나지. 좀 도와주십시오. 아, 너 딱 붙는다고요? 알겠습니다. 10,000명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변방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까고 있습니다. 확실히 까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민심 그리고 원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정치인들 우리가 시원하게 깔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